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이요. 11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신앙림 녹취 70분 철저 해부입니다. 김만배 인터뷰에 조작은 없었다. 입니다. 오늘 뉴스 타파에서 김만배와 신앙림 위원장 사이의 인터뷰를 전체 공개했습니다. 찬찬히 전체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별다른 내용 없더군요. 몇몇 언론에서 마치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처럼 떠버리고 있는 것도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이렇다라고 제가 몇 차례 알려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예컨대 커피를 타준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박길배 검사였다라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커피를 타줬느냐가 아니라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의 혐의가 대검에 가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두 차례나 불러놓고 결국에는 없어져 버렸다. 수사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박영수, 최재경, 윤석열, 박길배 이런 사람이 연루가 됐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당시 김만배는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의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윤석열하고 얘기를 해? 그 위에 최재경이니 김홍일이니 이런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히 급이 안 되지 라는 그런 대목도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쨌거나 김홍일 혹은 최재경 그 밑에 윤석열, 박길배로 이어지는 이 대검 중수부 라인이 명백히 있었고, 이 대검 중수부 라인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를 했고, 조우영도 수사하다가 갑자기 조우영은 수사선상에서 빠져버렸다는 거. 이게 핵심 아닌가요? 자,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놔두고 엉뚱하게 커피를 누가 타줬냐 말았냐 이거 가지고 지랄 방정을 떨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기자가 바보예요? 누가 이렇게 몰고 가면 거기 몰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기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본질이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거다라고 짚어줄 수 있는 거, 그게 기자 아닌가요? 그런데 검찰이 몰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기자입니까? 그래서 기레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괜히 욕먹겠습니까? 참 제가 오늘 이 신앙림 녹취록 70분을 찬찬히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들어봐도 문제가 없구나. 진짜 핵심은 이거였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무슨 얘기를 했구나. 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 생각을 참 하면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방송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조우영이 검찰, 조우영이 커피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이 얘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남욱 진술서에도 나와요. 남욱의 진술서에도 나온다고. 자, 지금까지 각종 언론에서는 기레기들은 남욱이 하는 얘기를 금과 옥조처럼 남욱이 이렇게 폭로했어 라는 식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았나요? 그런데 남욱이 이렇게 검찰 진술서를 떡하니 냈는데 이거는 왜 빼먹죠? 이런 걸 보고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자들이라는 자들은 기자가 아니에요. 그냥 검찰의 나팔수입니다. 마치 30년 전 학생운동, 민중운동을 짓밟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흠집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그 군사 독재의 하수인이었던 언론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밖에는 달리 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신앙림 인터뷰를 두고 언론들이 몰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짓밟던 그 군사 독재의 하수인이던 그 언론들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지금 데자뷰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권인숙 의원이 1986년에 부천경찰서에 붙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붙잡혀갔죠. 당시에는 학생들이 자기 학력을 숨기고 공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공장에 취업한 사람들은 위장 취업자라는 식으로 했는데, 자, 혁명을 위해서 위장 취업을 했다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당시 경찰들은 잡아 족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당시 안기부와 경찰 대공분실에서 움직였었어요. 그 과정에서 붙잡혀간 사람이 권인숙,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붙잡혀 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했느냐?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라,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당시 그 대학생 권인숙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자, 그 과정에서 검찰은 처음에 검찰이 얼마나 공정한지 꼭 보여주겠다, 이번에 알려주겠다라고 하지만 한 몇 시간 사이에 갑자기 상황이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성고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운동권 학생, 의식화된 빨갱이 권인숙이라는 여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성고문이 있었다고 날조 허위 주장을 해서 멀쩡한 경찰관을 골로 보내려 한 것이고, 그걸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 라는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당시 조선일보인가요? 조중동에 온 한쪽이 한 신문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성을 혁명의 도구화했다 라는 그런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그 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사를 뻔뻔스럽게 써제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중동 똑같네요. 그렇죠? 더 당황스러운 건 경향 한결에 똑같이 부하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한결에 니들이 그럴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더러운 새끼지.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부터 한 번씩 좀 들어볼게요. 자, 김만배가 어제 밤에 석방이 됐습니다. 김만배가 석방돼서 처음 한 얘기는 김만배가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물었죠. 신앙님 인터뷰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김만배가 이렇게 합니다. 난 녹음되지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녹음되지도 되는지도 몰랐는데 허위 인터뷰, 조작 인터뷰를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허위라면 김만배의 거짓말인 것이고, 사실은 신앙님 위원장은 뭐 속았다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녹음됐는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허위가 아니라는 게 너무 뻔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취재 다시 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닌가? 자, 그런데 취재를 다시 하기는커녕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써서 검찰은 사전 조작한 정황을 입수했다라고 떠듭니다. 그것도 개새끼지. 녹음 파일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유, 오래간만에 만났네. 오래간만에 만난다고 오늘 내가 누구 만난다, 신앙님 만나러 간다고 최재경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러니까 최재경이가 야, 그러면 나한테 안부 전화 한번 하라고 그랬다. 그 얘기까지 합니다. 그 전에 만났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오래간만에 만났다는 게 뻔히 드러납니다. 특히 녹음 맨 말미에 보면 야, 좋다. 우리가 다시 만나고 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근데 그게 어떻게 사전에 서로 짠 정황이라고 합니까? 자, 녹취 파일을 조금만 들어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걸 뻔히 알 터인데, 듣지도 않고 원본은 듣지도 않고 검찰이 떠버려주는 얘기만 그대로 받아 쓰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 거죠. 이런 것들은 기자 자격이 없어요. 기자 자격을 다
박탈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언론사를 진짜 그런 언론사는 없어져야 돼요. 예, 진짜 누가 폐간당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김기현이가 뉴스타파 폐간시키겠다고 하는데 한번 해봐. 똑같은 걸로 조중동 폐간시켜줄게. 아유 얼마나 가나 보자. 자, 또 있습니다. 기자가 묻죠. 이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 국면을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냐.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자, 전체 인터뷰 내용을 보면 뻔히 드러납니다. 오히려 김만배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들고 신앙님은 약간 못 알아듣는 듯한 그러면서 중간에 자기 얘기를 막 해요. 만약에 서로 짜고 하는 거라면 김만배가 집중적으로 얘기만 하고 신앙님은 거의 말을 안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중간에 한번 보세요. 신앙님이 막 자기가 막 아는 척을 해요. 이건 그게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조작을 하려면은 말하는 사람 말만 집중적으로 들어야지 듣는 내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내 아는 척을 하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김만배가 부산저축은행 얘기를 좀 해요. 그 부산저축은행에 조우영이가 윤석열한테 걸려가지고 뭐 조사를 받게 되고 근데 걔가 부산저축은행의 그 처남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남? 처남이 누구야? 이름이 뭐? 조우영? 몇 살인데? 아 그러면 그게 조카들 중에 누굴 거야? 라고 하면서 야 박인천인가 박인환인가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그 전라도에서 부산을 가느냐 하면은 말이야. 원래 DJ한테 정치자금 대줬다가 들켜가지고 완전히 아작 날 뻔하니까 일단 부산으로 도망간 거야.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사업을 시작한 거야. 라고 막 그렇게 썰을 풀어요. 자, 허위 조작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중간에 내가 왜 썰을 풀어? 그죠? 김만배 얘기만 잘 받았으면 되지. 그죠?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 뻔히 드러나는 건데 하여튼 화딱지 나가지고. 자, 그리고요. 인터뷰 내용 전체를 들어보면은 화장실 가는 것까지, 화장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김만배 개인적인 이야기, 사실 그동안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았던 김만배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딸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연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외갓집에서 애를 안 보여줬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막 나와요. 그 내용에. 그래 결혼했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근데 저는 오늘 듣고 처음 알았어요. 그 얘기를.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자, 심지어 신앙님 위원장도 그 부분을 처음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전체 들어보세요. 그게 조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터뷰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대화, 사적인 여러 가지 대화가 거기에 녹음된 건지. 그래 김만배 말 맞잖아요. 이건 사적인 대화였다. 녹음하는 건데 생각하지도 못했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정상인 거죠. 들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시죠? 안 들어보셨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개발이라는 거잖아 이게. 아니야. 어쨌든 그런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초반에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하는 건데. 맞네요. 맞어. 누가 그래서 누구냐고. 그래서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강원도 가셨다 그래. 알았어. 보내주지 마. 그래, 수고야. 그리고 누가 거기 카메라 찍더라도 싸우지 말고.
엄마 저기 돌아가신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아니 거기 다 있으니까. 근데 너는 김석배 아니라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러냐고 얘기만 해. 밥문 얘기 말고 알았어. 이혼해서 전화 드리지. 너 상관없는 거 아니지? 근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아, 집에? 사무실에? 아니 집에. 집에? 예. 그럼 집에는 어머니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어머니가 그 집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네, 보시다시피 예, 중간에 갑자기 전화 통화가 툭 끼어 들어와 가지고 예, 뭐 막 얘기를 하고 하죠. 이게 만약에 조작된 인터뷰라면은 이런 중간에 전화 통화가 끼어들 수가 없죠. 아마 전화를 끄고 했겠지. 그죠?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조작을 하기 위한 거였다면. 그죠? 자, 이런 대목이 한 대목이 아닙니다. 여러 대목 나와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참 그 형. 네 누나. 그래 그러면 치과해. 그래 다른 일 없어. 네. 네. 그랬지. 그랬더니 그래서 그냥 우리 이거 잠잠해지면 고문 요나 많이 가져가서 형 편하게 살아. 고문 부정한 의사 아니야. 알았지? 알아. 근데 왜냐면 여기는 내가 설명을 해줄게. 형이 그 다음에 질문해. 이 대장동의 사업지에 밝혀지지 않은 얘기들이 있는 거야. 내가 얘기했는. 제가 쓸게. 이제 초기에 이제 민간인들이 이 대장동 일대 구역을 일대를 개발 계획을 해. 근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자금 부족으로 부러져. 부적으로 해체된다고? 그렇지. 요거를 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도 갑자기 중간에 전화가 오죠. 자, 전화가 갑자기 오는 경우, 대화 중간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는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전체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은 한 대여섯 번 정도까지 나옵니다. 제가 세보니까 한 네 번은 분명히 넘었고요. 하여튼 뭐 다섯 번, 여섯 번 꽤 여러 차례 전화가 옵니다. 만약에 조작이라면 이렇게 여러 차례 전화가 오는 상황을 그대로 둘 리가 없잖아요. 한두 번 정도 전화 오면은 그냥 그런다가 치지만 세 번째 이상 전화가 계속 오면 전화를 꺼버릴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뭔가 작전을 짜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계속 옆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 그거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예, 분명히 중단했을 겁니다. 껐을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전화 통화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5회, 4회, 5회 이상이에요. 6회인가 7회인가 꽤 많았을 겁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만배가 중간에 꽤 여러 차례 전화를 해요. 그렇죠? 예. 자, 또 있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화장실 대화 부분입니다. 개발이라는 거잖아, 이게. 아니야. 어쨌든 그런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초반에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하는 건데. 막내야. 맞어. 얘는 지금 이재용처럼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재용처럼. 형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좀 봐.
응? 우리 다시 만났으니까. 근데 야 참. 핸드폰 들 응. 수고해요. 대화 많아졌어요. 네, 여기 정말 잘 꾸며놨네요. 아니 저 금요일 날 이시간을 가져오시는데 저희가 4시부터 8시까지 금요일에 이거 공간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화장실은 밑에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자, 화장실 좀 가세요. 좋죠. 근데 지금 장난 안 남겨? 나는 형 결혼했지 옛날에. 했다고? 아니 애는 있었지. 근데 저기 이 결혼식을 안 했었지 형. 그래 그 언제야? 아니 학교 다닐 때 애는 낳지. 그래서 집사람 있지. 응? 집사람은 있지 형. 아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했었지. 결혼식만 안 하고 다 그럼 결혼식만 하고 그 당시에 애마침에서 애들을 안 줬었지. 나도. 아 그래. 그럼 애도 있고 지금 애 몇이야 이거? 애 지금 32. 하나요? 둘 쌍둥이 여자애. 둘 다 여자예요? 이 여자애 형.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 하나는 아빠 이름 보고 있나? 아니야 하나는 네, 보시다시피 화장실 갔다 오겠다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카페 지원하고 얘기하는 거, 여기 잘 꾸며놨네, 명함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런 대화까지 만약에 조작이라면 그런 게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딱 잘라놓지. 자, 이렇게 어떻게, 그리고 화장실에서 하는 대화 보세요. 예, 되게 사적인 대화들 막 나누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한테 자신의 개인 근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몰랐던 자신이 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이게 조작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 세 번째 화장실 대화가 어떻게 보자면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다음 대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재용처럼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재용처럼. 형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회장도 수사를 받아. 근데 이 처남이 제가 아는 애야 형. 이름 뭐예요? 저기 조우영이라고. 조우영. 몇 살이야? 한 지금 48세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부산저축은행 오너들이 누구냐면은 금호 아시아나 박인천 회장 맞아, 조카들이야. 아이 그렇지. 응. 아이 그렇지. 응. 형이 이제 안 해. 응. 그 조카들이야. 아 맞아. 그러니까 그 지금 요 회장의 처남이라고 하는 그 이 회장은 23년생이 아니고 그 23년생은 아버지고 그 아들. 그 아들이 이 회장일 거야. 맞아. 그 23년생 회장이 왜 부산으로 갔냐면 DJ하고 목포상고 동기야. 아이 정확히 보네. 그 DJ하고 형 목포상고.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동기가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을 때 버스 회사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뭐 타이어 회사나 하면서 DJ한테 정치자금을 좀 줬을 거 아니야.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부산으로 튄 거야. 부산에 가서 한 게 사업이 이거야. 그래 맞아. 그래서 아니 맞아. 그러니까 그 회장의 처남. 아들의 처남이네. 그렇지. 예, 그 23년생 DJ 친구의 DJ 목포상고 근데 친구의. 얘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네, 보셨죠? 이 장면에서는 김만배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림 위원장이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신앙림 위원장이 한참 썰을 풀죠. 자신이 알고 있는 얘기. 자, 만약에 김만배가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고 그 조작을 알고서 신앙님이 그것을 받아 썼다면, 그렇게 받아 썼다면, 이런 대목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신앙님이 자기
얘기를 막 썰을 푸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안 나오죠. 못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검찰은 이게 마치 글쎄, 검찰은 이런 부분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언론도 이런 부분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즉 전체 이 녹음 파일을 다 들었다면 결단코 쓸 수 없는 기사들이 그대로 지금 마구 포털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김기현 주장하는 것처럼 오보는 패간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이딴 식으로 할 거라면 지금 언론들 다 패간이에요. 그죠? 자, 뿐만 아닙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아들의 처남이네. 그렇지. 예, 그 23년생 DJ 친구의 DJ 목포상구 친구의 얘가 이제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회장도 수사를 받아. 근데 이 처남이 제가 아는 애야, 형. 이름 뭐예요? 저기 조우영이라고. 조우영. 몇 살이야? 한 지금 48세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부산저축은행 오너들이 누구냐면은 금호 아시아나 박인천 회장의 맞아. 조카들이야. 아이 그렇지. 응. 아이 그렇지. 응. 형이 이제 안 해. 응. 그 조카들이야. 아 맞아. 그러니까 그 지금 요 회장의 처남이라고 하는 그 이 회장은 23년생이 아니고 그 23년생은 아버지고 그 아들. 그 아들이 이 회장일 거야. 맞아. 그 23년생 회장이 왜 부산으로 갔냐면 DJ하고 목포상구 동기야. 아이 정확히 보네. 그 DJ하고 형 목포상구. 어떻게 알았어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동기가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을 때 버스 회사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뭐 타이어 회사나 하면서 DJ한테. 자, 이 부분은 아까 보셨던 부분이죠.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처남이네. 그렇지. 예, 그 23년생 DJ 친구의 DJ 목포상구 근데 친구의 내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영이. 나를. 아, 조우영이 찾아온다고? 왜냐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응? 내가 이 법조 오래 기자인데 내가 검사한테 가서 대검 가서 내가 다 안다 솔직히 아는데 응? 길배야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 줄 알지.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성렬이 과장 박길배의 남편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우영한테? 박영수 변호사를. 예. 자, 보시다시피 어떻게 해서 박영수를 소개하는지, 박영수 소개가 왜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이 다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말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부분, 박영수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하는 그런 썰을 지금 들어보셨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박영수를 소개해주게 됐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가서 박길배가 당시 주인 검사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이죠.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박길배의 남편이 주인 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우영한테? 박영수 변호사를. 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 통할 만한 사람을. 통할 만한 소개해줬지.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란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누가 아까
박길배인가 하는 검사가? 아니,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박길배가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는 안 돼, 이게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박영수 변호사가 그 조영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영은 가가지고 박길배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아니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응.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그럼 그 검사는 못 만나고 온 거야?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는 누구 검사 만나? 박길배를 만났는데 아. 박길배가 얼거놓지 않고 응.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 시키고 부회장 김영 부회장도 꼬링 시키고 이랬지. 응? 그래서 나중에 그 원래 요 지금 회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네, 보시다시피 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죠. 박영수를 통해서 대검 중수부에 일정한 뭐 청탁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청탁을 넣었고 담당 검사는 박길배였는데 직원시켜서 커피 타줬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오더니 야 네가 조우영이야? 됐어 임마 들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임마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내용들 여기에 그 기사 내용과 여기 나와 있는 이 녹취록 내용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게 있나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이 녹취록 제대로만 들어도 한번 듣기만 들어도 조작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으며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녹취록 내용의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뭐 굳이 차이를 찾으려고 한다면 커피를 타준 사람은 박길배다. 아니 박길배가 직접 타준 것이 아니고 직원이 타줬고 박길배랑 앉아있는데 그 앞에다 놔뒀는데 커피를 채 마시지 못하고 왔다. 뭐 요 정도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 커피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아니고 조우형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았고 이 감옥에 가기 찔보 직전이었는데 박영수를 통해서 이래저래 하니까 갑자기 사건이 사라져버리고 빠져나오게 됐다. 뭐 그거 아닌가요? 자 이게 핵심 부분 아닙니까? 문제는 박영수와 당시 대검 중수부 사이의 라인 그 라인이 더 문제였던 거 아닌가요? 그쵸? 자 그 라인에 보면은 김홍일 아니 혹은 최재경 그리고 그 밑에 윤석열 박길배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이 조우영을 봐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가 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백보, 천보, 양보를 해서 녹취록에 허위가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뭡니까? 자, 이건 작년 JTBC 보도고요. 이 JTBC 보도에 보면은 남욱의 검찰 진술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욱의 진술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고 오늘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실제로 주임 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 첫 조사 때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 자, 요 얘기는요. 미안하지만 JTBC 보도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얼마 전 법정에서 남욱에 대한 증인신문 때도 이 검찰 진술서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자, 이게 조작이란 말인가요? 자, 보도는 조작이라고 치고 남욱의 검찰 진술서는 뭔가요? 자, 남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나요? 그죠? 없죠. 이 진술은 남욱한테 상당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주임검사, 검사가 조우형을 봐줬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검사들한테 과연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까요? 저는 별로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인데 굳이 왜 이런 진술을 했을까요? 허위라면은. 이익이 있어야 허위를 말할 거 아닙니까?
자, 또 있습니다. 2021년 11월 검찰 진술에 보면은 이런 부분도 나와요. 잠시만요. 네. 자,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 이과장한테 직접 연락했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김홍일 등 윗선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 이과장과 직접 얘기할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자신은 더 윗선과 대화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윤석열은 김만배가 내가 직접 윤석열하고 만날 급이 아니야. 나는 그 윗선하고 놀 거야.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 예. 자, 뭐 여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커피를 타줬던 안 타줬던 어쨌거나 검찰 윗선으로부터 압력 혹은 청탁, 기타 등등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누구라 카드인가요?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누군가요? 예. 윤석열 중수 이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이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조작인가요? 이거는 검찰 진술서예요. 검찰 진술서. 예. 자, 뭐 그 외에도 남욱은 직접 얘기를 합니다. 남욱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조우영이가 붙잡혀 들어갔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조우형은 또 약간 다른 진술을 해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아유 커피 타준 건 박길배였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조작입니까? 뭐가 조작입니까? 자, 조금만 취재해보면 조작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 수 있는데 그 조금의 취재를 하지 않고 검사가 떠벌떠벌 해주는 얘기를 그대로 딱 받아 쓴다? 검사가 하는 얘기를 받아 쓰기엔 받았으면 그게 왜 기자입니까? 그건 나팔수예요. 예? 기자는 자료를 자기가 직접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라는 게 옛날과는 달라가지고요. 인터넷만 조금 웹서핑만 해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풍부한 자료들이 쏟아져요. 근데 아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단 말입니까? 그걸 안 하고서 다른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을 조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조작이라고 했던 그 언론사들이야말로 폐간 대상입니다. 아, 진짜. 자, 그렇다면 도대체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금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죠. 코너에 몰리고 있는 윤석열이 마치 통진탄 사건처럼 국면 전환을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요. 당시 1986년 총선에서 당시 전두환 정권이 패했습니다. 사실상 패했죠. 그렇게 되니까 당시 그 야당인 민주당은 직선제 개헌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직선제 개헌 운동 본부를 전국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아주 선호합니다. 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해달라고 강력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던 당시 전두환 정권이 그 국면을 전환해 보려고 서울대에서 간첩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 간첩 사건을 조작을 하려다 보니까 필요했던 사람이 박종철이었던 거고요. 그 박종철의 입을 통해서 그 윗선 누군가의 입을 벌리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고가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과거 안기부가 하던 짓, 과거 경찰 대공분실에서 하던 짓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상양아치라는 얘기죠. 깡패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깡패가 됐어요. 마치 통진단처럼 자신들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다른 것으로 국면 전환을 하려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모습입니다. 통탄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요, 1986년을 자꾸 연상시킵니다. 1986년. 자, 그 무렵 전두환 정권이 하던 꼬라지와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꼬라지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대목, 맨 처음 이런 얘기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5, 6년 전에 연설을 하시면서 국유화와 폐간, 지금까지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치에 닿지 않는 말로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대목, 바로 그 대목을 지금 한번 같이 보시죠.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